오늘 우리는 좀 이제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실력이 얼마 되는지 대충은 압니다. 분명히 잘하겠지만 혹시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뭐좀 보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통신에서 컴퓨터 A, 컴퓨터 B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개를 통신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OSI 7계층하고 TCP/IP 4계층이나 5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시기 전에 뭐냐면 컴퓨터 네트워킹이나 이런 데 배우실 거라 생각해서 요쪽은 넘어가고 요것만 대해서 잠시 기억만 회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컴퓨터가 A와 B가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선을 연결해야겠죠. 선을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뭡니까? 물리적인 장비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지컬 레이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물리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한 대 한 대로 여러 대 연결한 걸 만들었어요. 최초는 한 대 한 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만드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링크를 하나 만들어냈죠. 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원홉, 즉 하나의 전달만 가능한 네트워크 링크 레이어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와 B 점점점점점 여러 개, C 여러 개, D라는 컴퓨터도 이제 같이 묶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뭐라고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컴퓨터 다수의 컴퓨터를 거쳐서 특정한 컴퓨터와 통신을 하거나 다수의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무슨 기능이 추가가 돼야 돼요? 네트워크 레이어가 추가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시작해서 D로 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A와 D는 연결을 했겠죠. 네트워크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A에 데이터가 쭉 날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뭐, 게임도 있을 거고, FTP도 있을 거고, 웹도 있을 거고,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 프로세스까지 가는 주소를 알려줘야겠죠. 즉, 경로를 알려줘야겠죠. 그게 공간이 좁아서 쓸게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 어플에 대한 데이터들을 포함한 트랜스포트 위의 레이어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피지컬 레이어는 우리가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제 뭐랍니까? 원홉이니까 저쪽 컴퓨터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IP 레이어라는 개념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MAC 어드레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특정 하나의 컴퓨터로 가야겠죠. 이때 IP 어드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정 컴퓨터까지 와서 어플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습니까? 이거는 어드레스를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다뤄야 되는 게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다 다루어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나 뭐 IP 라우팅 같은 거를 실제하는 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리눅스 같은 게 커널을 수정해야 될 일도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교재는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어드레스를 위주로만 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나올 때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TCP/IP 레이어는 간단하게 이게 우리가 5계층이라고 부르는데 4계층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자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배우셨을 거지만 우선 서브넷 마스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가 있죠. 보통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소 체계가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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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이렇게 쓰잖아요. 즉 우리 경대가 155, 230, 950, 90 뭐뭐뭐 이래 될 거예요. 자, 이런 주소 체계가 IP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A 주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1바이트에 가지고 네트워크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쉬운 게 0, 10, 110, 1110, 1111 이렇게 첫 바이트 그 비트가 이렇게 정해지면 A, B, C 클래스, C, D, E 클래스로 나누어집니다. 자, 계산해 보면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0부터 127까지 나올 거예요. 7비트로 숫자를 만들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28에서 191. 그리고 세 번째 거 C 클래스는 192에서 223. D 클래스 같은 경우는 224에서 200 하나 둘셋 239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E 클래스는 240부터 255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클래스고 D 클래스는 멀티 캐스트용 주소고 이거는 리저브드입니다. 이야기 차후의 다른 기능을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으로 25, 뭐 이런 건 아시겠죠? 뭐 멀티 뭐 캐스트 주소가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차후에 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CIDR이라고 클래스 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IP 주소를 적고 제일 끝에 뭐 24 이렇게 적으면 뭐가 돼요? 네트워크 ID가 24비트라는 소리입니다. 자,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여기 비트가 있잖아요. 이게 비트가 있는데 요까지가 보통 네트워크 ID, 여기가 호스트 ID라고 지금 B 클래스 같은 경우로 예를 들었는데 요렇게 쓰면 뭡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구분 주소고 이건 호스트 구분 주소입니다. 즉 여기서 막 어딘가를 뭐 거쳐서 이로 도착을 했죠. 즉 이쪽 네트워크망까지 가는 거는 네트워크 아이디만 씁니다. 뒤에는 호스트 아이디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특정 네트워크에 와서 이 컴퓨터 갈 때는 뭐 씁니까? 여기 때는 호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도 구분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뒤쪽 가서 라우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개념을 아셔야지 라우팅 테이블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을 보시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소켓의 이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소켓이라는 것도 뭔지 아는데 시험을 딱 듣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켓에 대한 이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란 소켓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함. 네트워크로 연결된 둘 이상의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의 작성을 의미함. 소켓에 대한 간단한 이해. 네트워크 연결 도구, 운영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장치. 소켓은 프로그램에게 데이터 송신에 대한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세세한 내용을 신경 쓰지 않게. 아, 이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뒤쪽 보면 바로 뭐 소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중간에 간단하게 소켓에 대해서 잠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A 컴퓨터, B 컴퓨터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일종의 구멍으로 통신이 나가서 여기 들어와요. 자, 이게 소켓임인데 우리가 리눅스하고 그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해왔으면 파일 디스크립터 아이고 라는 걸 한번 보실 거예요. 아이고 글자를 못 쓰네 미안해요. 파일 디스크립터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스트림으로도 간주할 수 있잖아요. 즉 여기 있는 데이터를 쭉 이 구멍에 밀어넣으면 일렬로 쭉 날아가서 A가 그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쉽게 파일 쪽 갑시다. 파일 쪽에서 우리가 실제 파일에 대한 그 포인터를 만들잖아요. 맞죠? 이게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데이터 써주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출력이 돼요. 즉 우리가 실제 파일이 출력도 그렇잖아요. 오픈해서 Fo픈으로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를 해서 파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맨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뭘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소켓에 대한 걸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소켓을 만들고 나면 여기서 또 파일 처리가 똑같으니까 뭐가 붙겠어요? 리드 라이트 같은 것들이 붙습니다. 리드 라이트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읽어주고 써주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로컬로 돌아가니까 리드 라이트만 쓰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A와 B가 통신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B와 연결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B는 뭐 해야 돼요? 이 연결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친구 간에 대화할 때 내가 말할게 하고 들은 사람이 들어줘야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TCP하고 UDP에서 TCP 쪽 개념이지만 오늘 차후에 보도록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켓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뭘 합니까? 커넥트를 해야 돼요. 자, 이쪽 분들 B에 커넥트 B를 해야겠죠. 그럼 B는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을 내한테 접속을 시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 내 들어줄게 하는 리슨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커넥트가 들어오면 리슨 하다가 친구가 얘기하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커넥트가 아니고 업셉트가 와야 됩니다. 이제 서로 간에 뭐 했어요? 나 말을 할게, 나는 말을 들을게 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둘 사이에는 뭐 하면 됩니까? 리드나 라이트로 소켓에 쏴주면 알아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없어요. 만약에 이 안에 거를 프로그래밍 한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켓에 대한 걸 이해하셨으면 소켓에 대한 개념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켓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켓에 보시면 전화 받는 소켓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고 소켓의 비유와 분류. TCP 소켓은 전화기에 비유될 수 있다. 즉 파일 디스크립션으로 저쪽 컴퓨터의 하나의 구멍입니다. 우리 전화기도 전화가 있어야 저쪽을 가잖아요. 그리고 소켓은 소켓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단 전화를 거는 용도의 소켓과 전화를 수신하는 용도의 소켓 생성 방법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거는 거는 제가 수화기를 눌러야 되지만 저 받는 쪽 전화기는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한테 전화하겠지 하면서 대기를 타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전화벨이 울리면 됩니다. 맞죠? 울리고 나서 그 B라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오케이 받을란다 받는 거를 누르시면 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서로 대화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속 가만히 놔둡니까? 전압이 이빨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전화기를 끄면 되는 거잖아요. 끄면 둘 다 어떻게 돼요? 뭐 끊트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socket.h라는 놈을 인클루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켓이라는 걸 만드는데 into domain, into type, into protocol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리턴 값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 시 파일 디스크립트라는 값이 놈을 끄고 실패 시 -1이 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if문 같은 거 써가지고 에러 처리하셔도 되겠죠. 자, into domain은 어떤 걸 쓰냐 하면 프로토콜 체계를 쓰셔야 돼요. 이 프로토콜 체계는 pfinet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pfinet은 프로토콜 체계입니다. 그 혹시 뒤에서 if인et하고 구분 좀 하셔야 되는데 if는 좀 더 나올 때 하고 그때 보시면 int type은 뭐겠습니까? 이게 TCP하고 UD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TCP는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말을 하겠다. 듣는 사람 보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UDP는 내 그냥 말할 테니까 듣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랍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소스에는 TCP로 할 거예요. 우선은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들어가냐면 TCP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켓 스트림이라는 걸로 해서
TCP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UDP 같은 경우는 속 데이터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프로토콜은 나중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제로 값으로 둡니다. 이렇게 소켓을 만듭니다. 즉 소켓을 만들어야 됩니까? A나 B나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전화 부여의 부여가 있습니다.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부여되듯이 소켓에도 주소 정보가 할당이 됩니다. 자, 소켓의 주소 정보는 IP와 포트 번호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 특정 컴퓨터까지 가야 돼요. 맞죠? 그럼 IP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까지 가서 그 위에 프로세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포트 번호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게 A는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전화번호가 필요하지만 실제 이 소켓에 전화번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전화를 거는 사람은. 그냥 내 전화번호가 뭐다 하지 않고 그렇게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리슨을 해야겠죠. 그러면 리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켓을 만들고 나서 이 소켓에 바인드라는 걸 해야 됩니다. 즉 내 전화번호, 내 IP와 포트 번호를 이 소켓에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대기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켓 만들고 바인드 해야지만 리슨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왜? 내 전화번호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누군가가 막 얘기하면 내 전화번호에 탁 걸리면 내가 그때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바인드라는 거는 서버 측, 즉 받는 쪽 입장입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 소켓을 만들고 내가 이제 들어야 되니까 저쪽에서 오는 콜을 내가 받아서 내 주소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인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바인드를 하는데 중요한 거 봅시다. 첫 번째 인자를 볼게요. 첫 번째 인자는 뭡니까? 어느 소켓인가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파일도 그렇잖아요. 확실히 파일 디스크립터나 파일 포인트를 확실히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주소 내용이 오면 되겠죠. 구조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의 길이입니다. 주소의 길이를 배당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인드가 되면 이 소켓에 지금 리슨 전용으로 만든 소켓이에요. 이 소켓에 바인드를 해줘서 주소가 배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리슨 상태에 들어가겠죠. 자, 연결 요청이 가능한 상태의 소켓이라고 해서 연결 요청이 가능한 상태의 소켓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전화를 거는 용도의 소켓은 연결 요청이 가능한 상태의 소켓이 될 필요가 없다. 이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용도의 소켓에서 필요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켓을 만들고 그 소켓에 전화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연결시켜 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리슨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리슨이 어떤 파일 디스크립터, 즉 소켓이 돼야 됩니까? int 소켓 fd 이거 소켓을 알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int 백로그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없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잠시만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전화를 받기 위한 소켓 이 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연결이 딱 들어와서 이 소켓에 이제 연결을 딱 했습니다. 근데 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A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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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들어옵니다. 그럼 이 소켓이 지금 이 A라는 접속을 받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일명 비지 상태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A와 A 다시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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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Q 같은 상태로 A 다시 A 그림이 A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부터 A 다시 다시 그 다음에 A 다시 다시 다시가 붙은 Q가 이루어집니다. 요 Q의 공간 크기를 말합니다. 그게 백로그예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5라는 값을 씁니다. 즉 이게 내가 몇 명의 연결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소켓이 비지에 걸려있는 경우 이게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 뭡니까? 여러 명이 들어왔을 때 그 여러 명이 들어오는 콜을 내가 대기 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요 백로그의 크기입니다. 지금 전화기도 내가 지금 전화 받고 있다가 어떻게 누가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 되죠. 통화 중 대기인가?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AX하거나 그 뭐라 하노, 그 AS 센터에 전화를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대기 타고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뭐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대기를 타겠죠. 대기 탈 수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화기를 드는 상황입니다. 자, 수화기를 드는 상황이 말이 좀 이거 커넥트가 있노. 자, 수화기를 드는 상황인데, 수화기를 드는 상황이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와 B가 연결을 걸었죠. 이건 소켓도 만들고 리슨하고 바인드도 했고 리슨 상황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들어오는 콜을 받겠다. 내가 전화기 수화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업셉트예요. 자, 업셉트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그에 맞는 주소를 받고 그 길이를 내가 알면 돼요. 연결 들어온 놈에. 그리고 어느 소켓인지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업셋에서 그냥 전화 받으면 그만이지. 자, 우리 A와 B가 전화기 상태에는 내가 걸고 네가 받아라. 그냥 넘어가자 할 수도 있지만 B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서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A 콜만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을 겁니까?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옵니다. 맞죠? 그러면 리슨용 소켓은 항상 하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켓이 A하고 통화를 하게 해보면 A-A-나 A-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슨용 소켓은 하나 두고 여기 또 새로운 소켓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이 소켓을 가지고 여기 연결하는 겁니다. 즉 위에서 만든 소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셉트가 된 거, 성공시 파일 디스크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성공시 이거를 가지고 업셉트에서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 냅니다. 이 소켓을 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통신을 하면 한 명밖에 못 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항상 연결용으로만 받고 새로운 사용자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리슨용 소켓은 항상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소켓에 대해서 서버 같은 경우 전화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듣는 소켓 하나 그리고 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별개의 소켓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 통신은 누가 갑니까? A는 이쪽 소켓하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소켓이 아닙니다.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하기.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이제는 전화기를 거는 쪽입니다. 연결을 요청하는 소켓을 구했는데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소켓을 만들어야겠죠. 똑같습니다. 소켓을 하나 만드는 과정. 아니네. 미안합니다. 연결의 요청입니다. 소켓 만들 줄 알았는데. 소켓 만드는 거는 제일 앞에 있는 걸로 했네요. 그 다음에 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었죠. 이게 소켓 바인드 리슨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소켓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B를 통하니까 전화를 걸어야겠죠. 이게 커넥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결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했어요? 리슨 하다가 들어오면 업셉트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로우 클라이언트하고 헬로우 서버에 대해 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자,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요? 수업 별로 안 시작한 것 같아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소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소스를 잘 보시면 처음에 소켓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켓 생성이 옵니다. 그래서 소켓 생성하고 PF-INET은 프로토콜 체계입니다. 그리고 소켓 스트림은 TCP고
특정 프로토콜을 쓰지 않으니까 저는 제로로 합니다. 혹시 프로토콜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와 B가 대화를 하겠다. 나 영어 쓰자.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하자. 그런 약속을 정하는 게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는 특정 프로토콜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 값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에러 처리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소 받아온 것도 넘어가고 바이렉은 요겁니다. 서버 어드레스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F INET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소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게 CF, PF INET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되니까 PF INET은 프로토콜 체계를 말하는 거고 AF INET은 주소 체계를 말합니다. IP 어드레스입니다. 그리고 주소 체계를 위한 그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보시면 이게 리틀 에디안 하고 빅 에디안 아이고 글자가 왜 이렇게 요 두 가지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옛날 때는 뭐 들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태어났을 때 그때 인텔이 컴퓨터 잘 팔렸습니까? 아니면 뭐 선 같은 거나 여기 이게 들어보셨을려나 잘 모르겠지만 일명 워크 스테이션이라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돈도 엄청 비쌌어요. 인텔 계열하고 선스하고 스팍이라는 계열의 CPU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메모리를 즉 주소 메모리에 감 넣는 방식이 리틀 에디안과 빅 에디안 방식이 틀렸어요. 옛날에는 뭘 썼습니까? 선 계열의 워크스테이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텔 계열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리틀 에디안과 빅 에디안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첫 시간은 이것만 설명할게요. 요거에 대해서도 또 차후에 또 주로 다뤄야 돼서 그래서 요것들을 전원을 시켜주는 게 H2N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풀었으면 호스트 투 네트워크 쇼트 H2NL 호스트 투 네트워크 롱 반대로 N2HS 그러면 네트워크 투 호스트 쇼트 N2HL 네트워크 투 호스트 롱 요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첫 시간은 내가 일부러 화장해서 개념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니까 커넥트를 해야겠죠. 맞죠? 어느 소켓 위에 내 소켓에 요 서버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리드가 오고 클로즈가 오겠죠. 리드는 저쪽 서버에서 글을 보내면 내가 글을 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즈는 뭡니까? 이 소켓을 닫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측을 갈게요. 서버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서버는 소켓 만들고 바인드하고 듣고 그리고 업셋 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소켓을 만듭니다. 첫 번째 PFIN의 소켓 스트림이니까 TCP가 되겠네요. 에러 처리는 됐고 주소 체계를 보면 AFINet 그리고 위에서 이건 주소가 받아온 거고 이것도 리틀 에디안, 빅 에디안 문제 때문에 변환시켜주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바인드는 위에서 만든 서버 소켓을 요 주소로 요 길이만큼 배당을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리슨을 하면 됩니다. 어떤 소켓? 서버 소켓 리슨해야겠죠. O는 뭡니까? 대기 타는 접속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네, 업세트가 나옵니다. 업세트는 잘 보셔야 될 게 정말 중요한 게 서버 소켓을 가지고 이런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이 길이를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클라이언트 소켓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 냅니다. 새로운 소켓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소켓으로 이제 라이트도 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면 지금 접속한 장치만 클로즈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서버 소켓을 하면 이제 리슨을 하는 소켓 자체를 클로즈 하는 겁니다.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자, 그 다음엔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처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있죠.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소켓을 생성해야겠죠. 얘도 소켓 생성. 자, 두 번째 서버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듣기 위해서 주소 체계를 바인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리슨을 합니다. 리슨을 하고, 자, 이제 클라이언트가 뭡니까? 커넥트를 합니다. 커넥트 들어오겠죠. 그럼 4번에서 뭐 해야 돼요? offset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새 소켓 생성입니다. 그 다음 이 소켓은 여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와 여기는 리드와 라이트로 통신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찢고 뽑고 막 연락이 하다가 마지막에 뭐 하면 됩니까? 클로즈. 자, 여기도 클로즈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에 소켓 1, 서버 소켓, 리슨용, 그 다음에 클로즈, 여기 접속한 새 소켓 있죠? S2로 할게요. 이렇게 클로즈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소스고, 이 소스를 지금 다시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만들 거니까 오늘은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눅스 기반에서 실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보통 AWS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과금 문제하고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 생성 때문에 수요일 날 완료가 되지 싶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분명히 불만을 가지겠죠. 왜 수요일 날 과제를 내느냐. 그래서 소스 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AWS에 EC2라는 걸 만들 건데 EC2에 업로드해서 아래 것만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스 안 짜도 됩니다. 그냥 요것만 돌려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아이디를 생성해서 다 배포할 거고 영상도 만들어서 돌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우분투를 깔아서 쓰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존 클라우드, 즉 AWS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AWS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보면 GCC가 제가 개인적으로 윈도우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 컴파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GDB 같은 것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GCC라는 게 뭐냐면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인데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소스가 오고 마이너스 O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요 파일명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은 요게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 말합니다. 리눅스 할 때 배웠죠? 이거 점 두 개 한 개의 차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는 요거를 실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기 전에 뭐부터 실행해야 돼요? 서버부터 실행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서버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돼요. 자, 앞에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0.0.1 9190은 이거는 포트 번호입니다. H서버가 뭡니까? 9190이라는 포트로 듣겠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배당받은 포트 번호입니다. 이 포트 번호는 트랜스포트 레이에서 결정이 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7.0.0.1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혹시 아는 사람 많이 아실 건데 특정 게임에서 특정 서버에 접속해서
복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NI 같은 거나 뭐 특정 헥사 코드 들어가가지고 요 주소를 127.0.0.1로 바꿉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나온 두 미터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소를 127.0.0.1로 바꾸면 내 자신과만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요게 내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외부로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IP를 써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아마존을 쓰면 이 IP 주소는 바뀔 거예요. 그건 차후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챕터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혹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좀 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좀 있습니까? 아이고, 파이썬은 또 뭔 소리고? 자, 혹시 그냥 수업 끝까지 갈까요? 대답 좀 해주삼. 10분만 하고 끝냅시다.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듯. 자, 내가 와치고 있지 말하면 되는데.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시간이 며칠 될 것 같아가 리눅스 기반 파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상세히 좀 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만들 때는 상세히 좀 하든지 하고,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일부러 소스로 다 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만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개념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수정해 볼 겁니다. 이거를 바꾸면 A 되는지 저거를 바꾸면 A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를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농담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뭐 피드백도 못 받아서 1시간 만에 훅 끝나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쭉 가겠습니다. 자, 리눅스 기반 파일 조작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다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저수준 파일 입출력과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저수준 파일 입출력은 요거 한번 보시고 파일 디스크립트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안시의 표준 함수가 아닌 운영체제가 제공한 함수 기반의 파일 입출력이 로우 수준 파일 입출력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체제 호환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시에서 제공하는 포맷도 따로 있습니다. 이걸로 썼으면 좋겠지만 네트워크에서 주로 쓰는 게 이쪽 표준이라서 이걸로 좀 쓰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윈도우하고 리눅스 파일 저장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윈도우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면 한 줄 끝나고 줄바꿈을 하죠. 리눅스도 끝나면 줄바꿈 하겠죠, 텍스트에서. 근데 저장을 할 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r, /n 두 개가 들어가고 리눅스는 /n만 개문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드가 보시면 야는 1바이트가 더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리눅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거의 근본적인 차이점도 아셔놓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어올 때 R, N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걸 고민하셔야 되고, 리눅스는 개문자 하나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는 총 2바이트가 소모되고 리눅스는 1바이트가 소모가 됩니다. 저장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는 소켓도 파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파일 디스크립터입니다. 저수준 파일 입출력 함수를 기반으로 소켓 기반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일 디스크립터, 운영체제가 만든 파일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0,
input 1, output 2, error 이런 걸 파일 디스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 잘 아시는 학생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수전 파일 입출력 함수는 입출력을 목적으로 파일 디스크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수전 파일 입출력 함수에게 소켓의 파일 디스크트를 전달하면 소켓을 대상으로 입출력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짜면 자동으로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패스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플래그는 어떤 모드를 열까? 저 혹시 기억납니다? 기억납니까? fopen 하고 뭡니까? 텍스트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뭐 라이트 이런 거 기억나시죠? fopen CS 다 배웠을 겁니다. 요것들을 이제 여보세요? 누가 마이크를 켰네요. 헐, 한자 이름 누굽니까? 자, 하여튼 수업할게요. 저 미안한데 마이크 좀 끌게요. 소리가 울려서. 자, 이제 그 다음에 파일 다 쓰고 나면 항상 클로즈 하셔야 돼요. 자, 이 클로즈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내 친구 토렌트 아시죠? 내 친구 토렌트,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영어를 뭐 구했습니다. mp4 이거를 확인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걸 딜리트 하고 싶다. 딜리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딜리트를 하시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맞죠? 그 이유가 뭡니까? 특정 프로세스 하나가 이 파일의 제어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파일의 제어권을 놔줘야겠죠. 그래야지만 딜리트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클로즈라는 놈의 하는 역할입니다. 자, 오픈 그 모드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생성, 삭제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읽기 전용, 쓰기 전용, 그 다음에 읽기, 쓰기 겸용이죠. 이거는 리딩, 라이트, 이거는 뭡니까? W 뿔따구나 R 뿔따구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시간, 이게 요거 두 개의 차이점도 하나 아십시오. W 플러스하고 R 플러스 이것도 다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데이터 쓰기에서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라이트, 소켓이었죠. 근데 소켓이 아니라 파일 디스크리트면 돼요. 그리고 쓸 내용, 그 다음에 뭡니까? 길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소스를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고, 파일 데이터 읽기도 똑같습니다. 읽기, 아까 소켓 같은 거.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스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소켓은 비교하는 거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스크립트로 미래가 어떻게 대답이 나오는지 보시는 거고, 이 소스들을 제가 다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앞에서 파일 입출력의 소켓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볼게요. 오픈 아까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어느 파일 디스크립터, 우리 소켓이면 소켓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길이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읽기 볼게요. 처음에 파일을 읽어요. 리드 올리 모드로. 그 다음에 에러 처리는 다 넘어가고 리드 합니다. 어느 소켓이 있으면 소켓이 되겠고, 소켓이 아니고는 파일이니까 파일 디스크립터를 바로 적어주시면 되고, 내용과 길이를 읽어와서 버퍼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퍼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디스크리프터와 소켓의 차이점인데, 구조가 솔직히 별 차이 없습니다. 이 파일로 있겠다. PFINet 이런 프로토콜 체계로 하겠다. 그리고 어떤 모드로 할 거냐. 근데 소켓은 파일 소켓 스트림인지 소켓 디지그램 즉 UDP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 3개를 만들었고, 이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쭉 한번 출력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니까 한번 출력해 보시고, FD 이거고 F2는 이거고 FD3는 야합니다. 그냥 당근 출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